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로 이제 내재되어져 있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선도 행공법이 마찬가지로 국선 치유기공과 정화기공에도 이런 순서 횟수 방향으로 돼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제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치유기공과 정화기공의 순서 횟수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한번 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세워서 좀 봐주시고요. 이제 여기를 보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피로 회복기공과 통증 타파기공과 그다음 활력 충전기공의 소프트웨어적인 회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아까 이 바탕을 다 열고, 여기 바탕 열고, 그 다음에 심고, 이게 부계 염증과 이 부계 염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낫게 하려면 이런 것들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그 다음 바탕을 닫아버린다. 딱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바탕을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살짝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죠. 바탕 우리는 한 바탕이거든요. 아까 전체 아니면 전부라고 했듯이 그걸 한번 좀 볼까요? 그 영상을 그걸 보고 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 하던 길에 제가 이걸 한번 보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제가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그 영상 몇 년 전에 제가 올려놓은 그 영상이 됩니다만 한번 이것을 몇 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것들이 보면 한번 이제 우리가 그냥 그 기신법으로 생각해보면서 5장이 있죠. 5장. 근데 전부 다 달라요. 지금 나름대로 불균형이 돼 있죠. 소리와 움직임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다가 보니까 서로 소리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는 것이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대먹임도 하면서 이제 소리도 같아지고 움직임도 같아지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 판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 이게 심포 3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운을 이제 나눠주기만 하죠. 5장에 전부 다. 그 밑에 근본적인 거는 이게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통이라고 보고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체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것이 심포 3초라는 얘기죠. 이게 판때기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놔 버리면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과 딱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면 자기 개성대로 지 꼴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또 아까처럼 달라졌죠. 소리도 달라지고 행동도 지 멋대로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과 이 심포 3초가 연결이 딱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진다. 아까 전체가 되어진다. 전부다. 그러니까 전체는 전체를 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개만 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100개에서 한번 보죠. 100개. 네, 이게 100개거든요. 전부 다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판때기 사각형안에 100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심포 3초예요. 심포 3초의 역할은 모든 기운은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 우주 대자연 생명력을 끈, 우주 대자연의 대자연에서 끈을 통해서 이 심포 3초가 받아가지고 5장 넣고 골고루 나눠주니까 행동도 같아지고 소리도 같아지고 이 대체가 전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이야 국선도 원리가 그대로 여기에 다 있네. 이렇게 이제 무릎을 치면서 감동을 했거든요. 이걸로 국선도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국선도 기공을 설명해 드리면 참 기가 막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같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대단하죠. 참
예. 자, 그러와 같죠. 그래서 여기에 한바탕이란 얘기죠. 이게 답이죠. 그래서 바탕을 열고, 바탕을 여는 것은 금양체질로 얘기를 보면 금양체질의 장기 배열입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기신법에 수, 화, 목, 금, 토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체질을 따지지 않고 하는 순수한 얘기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다, 다 한 가족이다, 다 전체다,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토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공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러나 이제 여기에는 체질로는 금, 토, 화, 수, 목으로 적어진다는 거죠. 장기가. 그러면 금이 제일 크고요. 금이라는 것은 폐대장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 토라고 하는 것은 비위장이고, 화는 심장, 소장이고, 수는 신장, 방광이고, 목은 간담이란 얘기죠. 그래서 간담이 제일 적다. 금이 폐대장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한번 금, 토, 화, 수, 목으로 이렇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금을 빼버리고 토, 화, 수, 목으로 한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화, 수, 목으로 하고, 네 번째는 수, 목으로 하고, 다섯 번째는 목만 해주게 되면 다섯 번 하고, 네 번 하고, 세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그러면 이게 균형이 딱 맞춰진다. 자기한테 딱 그 균형이 맞아지면 하나가 되어지니까 경계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열린다. 잠재의식이, 표면의식의 그물망이 옅어져서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이 그냥 하나가 되어진다. 즉 속마음과 겉마음이 하나가 될 준비가 다 되어졌다. 그래서 바탕 열기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기신법이죠. 이거는 이 보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열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부계 염증이라고, 쉽게 말하면 부계 염증이라고 하면 위에 염증이 있든가, 대장에 염증이 있든가, 술계 염증이 있든가, 그 다음에 소장에 염증이 있든가, 뭐 또 방광에 염증이 있든가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얼굴의 병, 이목구비의 병이, 예를 들어 비염이라든가 안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혓바늘, 잇몸병, 얼굴의 병은 다, 그다음 이명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들 부계. 자, 그런 것들 이제 하는데 금, 토, 화, 수, 목 이것이 이제 장기 배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금은 0, 토는 2, 화는 0, 수는 0, 목 2, 두. 이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한번 제가 여기에서 이게 사금보수라고 하는 침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금은 사를 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수는 보여주면 이런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 한번 볼까요? 금토 화수목 왜 이게 나왔는가? 한번 조금 이걸로 펜으로 제가 이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목,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화, 목화, 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수, 이렇게 오행도죠. 이게 오행.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상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별표로 돌아가는 것이 상극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금보수로 했다고 이제 보죠. 자 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금 사금이죠. 마이너스 하나 사금. 이 금을 사게 되면 이 수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도 어머니도 마이너스가 되고,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보시죠. 자 금을 마이너스 해주니까 토도 내 자식도 마이너스, 내 어머니도 마이너스. 그 다음 보수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는 여기 수를 보하니까 여기 플러스 사금. 그 다음에 보수하니까 이게 수 플러스죠. 그 다음에 다시요. 이게 여기 사금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그러면 이 목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화도 플러스가 되고,
왜 그러냐면 금이 기운이 적으니까 이게 화극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금이 에너지가 적으니까 금국목이 되지만은 목국 금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은 플러스 화도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를 하게 되면 이게 보수 수 플러스 하게 되면 목도 플러스가 되죠.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보수했으니까 금도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보수 수가 기운이 많으니까 화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국 수를 못 하죠. 그 플러스가 수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도 그럼 마이너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금은 여기 금은 0이지 않습니까? 금 여기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제로. 토를 한번 보죠. 토는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토 2 마이너스 이거는 음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둘 이게 맞죠? 그 다음에 화는 제로죠. 화가 여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로. 그 다음에 수를 한번 보시죠. 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로. 그 다음에 목은 보시죠. 목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2개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등식이.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보수라고 하는 것을 쓰면 여기를 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 금하고 수는 제로지만 여기에 토가 2개 마이너스 목이 2개 마이너스 이런 등식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워볼까? 이거 지우고 할까요? 아이고 이거 안 지워지네? 어떡하지? 어떻게 잠깐만요. 이거 엄매 카이스 와라 이거를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걸 안 먹는구나. 이게 노란 것을 켜놓으니까 이게 안 지워지네요.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등식이 이런 식으로 오행연산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금은 플러스 이게 바탕 열기에서 이 기신법을 한번 해주고 금법을 그 다음에 이 금법의 천하법을 한번 해주고 그러면 천하법은 사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왜 기신법은 보법으로 활용을 하고 천하법은 사법으로 활용을 했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금법은 기신법을 한번 하고 천하법을 한번 하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토법은 천하법을 2번 하게 되고 화화법도 기신법 한번 천하법 한번 수법도 천하법 한번 기신법 한번 목법은 기신법만 2개 이렇게 하면은 이 부계 염증방의 사근보수가 그대로 구현이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경락을 설명드리고 5장 6장 6부를 설명드렸듯이 그거를 움직여 주게 되면 경락을 움직여 주게 되면 장부도 풀리게 되고 팔다리 장부가 풀리게 되면 팔다리가 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작용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장에 거기에 이제 척추를 움직여주고 복부를 움직여주면 그런 바탕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렇게 좋아져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목적지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다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목적지로 안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근보수 부계염증방 2번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계염증방은 이게 4대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토는 2로 되어져 있고 목은 4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금양체질이라고 하는 체질은 이 목이 간이 병근입니다. 병의 뿌리.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 기준 중심이 돼서 여기 토를 잡아놓고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놓고 돌린다고 했을 때 원심력, 구심력이 4대2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중심인데 여기까지 크게 5대 1로 했을 때 5대 1로 했을 때는 이만큼 원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지름이. 이것이 이제 더 원심력, 구심력이 더 세지겠죠. 그것이 이제 이 북에 이어서 장계 염증방에 쓸 수 있는 횟수라는 얘기죠. 횟수.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아 돌리는데 이게 지름이 더 크면은 더 원심력, 돌리면 돌릴수록 원심력, 구심력이 더 세지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은 2대 4로 하느냐, 북의 횟수는, 그 다음에 장계는 1대 5로 하느냐로 정해진 것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탕 닫기는 여기에 금, 토, 화, 수, 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제일 큰 장기니까 이 천하법은 우리가 통기법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수련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하는 겁니다. 기신법하고는, 육체적인 수련하고는. 제일 큰 놈을 많이 해주게 된다는 거죠. 제일 적은 놈을 적게 해주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걸 빼버리고, 세 번째는 이걸 빼버리고, 네 번째 이거 빼버리고, 다섯 번째 이거 빼버리고, 이것만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탕을 닫는다. 아니면 바탕을 닫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탕을 열고 그 다음에 심고 여기 이거를 심고 그 다음에 닫는다. 그러면 이제 유사시에 그런 잊어버리고 인식이 안 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여기 이것 이대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아라. 그래서 그냥 해라. 그래서 그냥 국선도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체질, 모금체질, 그 다음에 금음체질 다 원리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피로회복기공은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 다음에 이제 통증 답하기공에서 이 바탕 열기와 바탕 닫기는 같습니다만은 여기 장계 염증방에서 사토보목이라고 금양체질을 쓰면 여기는 보세요. 이게 2,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아까 북에서보다 더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극이. 이건 사토보목이라고 하는 처방을 썼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봤을 때 사토보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가 어디죠? 토가 여기죠? 사토 마이너스, 그러면 금도 마이너스, 화도 마이너스, 수는 플러스, 목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사토보목이니까 보목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보목은 보목은 플러스, 그 다음에 목이 플러스니까 화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죠. 금이 마이너스 2개, 금이 어디죠? 금이 마이너스 2개 여기죠. 그 다음에 토도 여기 마이너스 2개 여기. 그 다음에 화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제로. 그 다음에 수는 여기죠. 플러스 2개, 플러스 2개. 그 다음 목은 플러스 2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대 5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금양체질이 병근이 여기란 얘기죠. 목. 그 다음에 여기 금이죠. 금. 그래서 1대 5 여기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 여기서 이 목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끈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잡아 돌리면 원심력, 구심력이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더 깊이 더 깊이 자극을 준다는 거죠. 보면 이런 그 순서, 이런 횟수가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 기가 막히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세요. 하면 좋아집니다. 그냥 척추로 꽈주고 그다음 거기에 복부에 숨을 집어넣고 마치 주유소에 그 바람 인형이 바람이 들어가면 벌떡 쓰고 바람이 빠지면 푹 죽고 바람이 들어가면 벌떡 쓰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바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바람을 기운을 우주의 대전 생명력을 막 불어넣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동작을 보면 아주 끝까지 갑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터득을 하시면 기가 막힌
치유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태어났다 보면은 늙고 병들고 죽음. 예를 들어서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병든 것도 어쩔 수 없고 죽음도 어쩔 수 없고 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운이 남아 돌므로 인해서 전 세계 5대 양육제주를 다 돌아보고 뭐 하여튼 그 열정으로, 이제 그 열정이 다 식어야 결국 포기를 하다 보면 이런 본 바탕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철들자 이별 뭐라 그러나요? 죽을 때가 되면 철든다, 그런 뜻이. 다 놓으니까 이제 그 자기의 본래 에고가 다 떨어지니까 본래 진면목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살아생전에는 기운이 남아돌 때는 뭔가 한다는 거죠. 뭐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천방지축 원숭이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다가 그 다음에 또 말처럼 그냥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말도 아니고 원숭이도 땅 나버렸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본바탕이 한바탕으로서 드러나는데, 그거는 이제 식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식별이 안 되는 채로 경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뭔가 조금 기운을 좀 차분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고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지금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의 몸에서 느껴지는 저항을 가지고 거기에서 숨을 쉬어질 수 있는 것, 가볍게 이렇게 힘들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며 살랑살랑, 이게 봄바람에 이렇게 움직이는 나무처럼 낙엽처럼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이 봄에 마치 물이 올라서 새싹이 움트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고 우거지듯이,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어떤 늙는 것에서 또는 질병에서도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 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초연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이 안타까움,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성기공이 뭔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방편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집안에서 뭔가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할 것이 없을 때 한번 예를 들어서 황사가 있을 때 밖에 나가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기운이 없을 때, 우울할 때 뭔가 한번 해보시면 이런 효과가 있네.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통증 타파기공이고, 이제 이것도 활력 충전기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활력 충전기공. 그래서 이렇게 피로와 그 다음에 통증과 활력 충전기공, 이것이 치유와 정화와 지혜기공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수련 기공법에 견주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거라고, 이제 그런 수련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보이지 않는 오행연산법 또는 이 체질론에 따른 오행연산법으로 다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체질만 알면은 참으로 금상첨화다. 우리가 이제 자성요법에서 자성만 자기 전에 붙여놓으면 이 체질에 따라서 북에 위염이 있다든가 또는 뭐 신장에 염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장에 염증방, 북에 염증방, 어떤 것들을 딱 붙여놓기만 하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선기공, 치유, 정화,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 피로, 통증, 활력, 이것을 꼭 한번 익히셔서 인생의 뭐라 그럴까, 반려동물이라고 하듯이 반려기공법, 반려라고 하면 좀 그러나요? 체의 기공법으로서 활용하시면 아마 생은 어쩔 수 없고 병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